고도 5,000m 상공. 기장이 창문 밖으로 빨려나갔습니다. 과연 기장과 이 비행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990년 6월 10일 오전 7시 33분 영국 버밍엄 공항을 출발한 영국항공 5390 편이 스페인 말라가를 향해 이륙합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무원 6명을 포함해 총 87명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5390 편의 조종관을 잡은 사람은 기장 42세 팀 랭커스터와 부기장 23세 알라스테어 에체슨. 두 사람 모두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륙 13분 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순간 기장석 앞 유리창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창밖으로 빨려나간 기장. 고도 5,300m, 시속 500km.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푼 탓에 창밖으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덕분에 무릎이 조종관에 걸리며 가까스로 창문에 매달리게 된 건데요. 그로부터 1분 후 가장 먼저 승무원 나이젤 오그든이 조종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거센 바람을 뚫고 몸을 던져 창밖에 매달린 기장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바깥 기온은 영하 20도, 시속 500km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객실 안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조종실 문이 부서지면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굉음 때문에 승무원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는데요. 승객들은 떨어진 산소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거나 일부는 기절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이미 한계에 다다른 승무원 나이젤 오그든의 체력, 강풍 때문에 기장을 잡고 있던 어깨가 탈구되었지만 결코 기장의 다리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그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 순간 다행히 또 다른 승무원 사이먼 로저스가 달려와 함께 기장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장의 몸이 바람에 휘둘리며 거칠게 흔들렸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기장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장이 몸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 끝까지 기장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10분째 기장은 여전히 창밖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기장 에체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쳤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 때문에 정확한 무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관제탑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은 항공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부기장 에체스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사우샘프턴. 하지만 그는 그 공항에 착륙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던 그는 고도를 계속 낮추면서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줄이면 기장의 몸이 더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승무원들은 이미 15분째 기장을 붙잡고 있었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20분째 기장의 몸은 여전히 바깥에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체 밖에 매달려 있던 기장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놀랍게도 기장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착륙까지 남은 시간은 약 7분. 착륙을 위해 속도를 줄일수록 기장의 몸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7시 55분 극적으로 사우샘프턴 공항 활주로에 무사 착륙. 그제야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응급차와 소방차가 일제히 달려왔고 드디어 팀 랭커스터 기장이 구조됐습니다. 27분간 기체 밖 영하 20도에서 버티며 팔 골절, 손목 부상, 심한 동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조 당시 멀쩡히 깨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륙 27시간 전 정기 정비 작업으로 조종석 창문을 교체했습니다. 창문을 고정하던 볼트의 개수는 84개. 그런데 교체된 볼트가 규격보다 작았습니다. 정상 규격은 직경 4.81mm, 길이 20.3mm. 그러나 실제 사용된 볼트는 직경 4.15mm, 길이 17.8mm. 불과 직경 0.66mm, 길이 2.5mm의 차이. 눈으로는 구별조차 힘든 그 오차가 고도 5,000m에서 유리창을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작업을 수행한 정비사는 존 휴이즈.
그는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모두가 믿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전날 그는 혼자 야간 근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볼트 규격을 일일이 대조할 여유가 없었던 그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눈대중으로 비슷한 사이즈의 볼트 84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외부로부터 작업 확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정비사에 대한 믿음이 깊었고 경험이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과 경험이 최악의 화근이 되고 만 겁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올라갈수록 객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며 작은 볼트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84개 중 절반 이상이 빠지자 창문 전체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날아가 버린 건데요. 중환자실로 이송된 팀 랭커스터 기장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의사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 그는 다시 조종사로 복귀했습니다. 사이먼 로저스와 다른 승무원들도 손과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 나이제 로고드는 어깨 탈구와 얼굴 동상으로 몇 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 그는 결국 몇 년 후 승무원직을 완전히 은퇴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비사 존 휴이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법적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사관은 나중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 그가 볼트 규격을 일일이 확인했다면 다음날 비행은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영국 항공조사국은 이 사건을 개인의 실수로만 보지 않고 항공사 정비 절차 및 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로 규정했고 사고 이후 영국 항공업계의 정비 체계가 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볼트 하나까지 2번, 3번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 건데요. 이후 모든 부품은 전산으로 관리됐고 작은 나사 하나도 눈대중으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비사들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출발 시간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된 겁니다. 다시는 작은 실수가 큰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